세 번째 거울, 상실의 거울. 하느님 아버지의 왕국은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자와 같도다. 먼 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깨져 음식이 지나온 길 위에 쏟아졌지만 여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집에 도착해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항아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았느니. 도마복음서. 사랑, 연민, 애정은 우화에 나오는 항아리에 담긴 음식과 같다. 살아가는 동안 이들 감정은 힘든 시기에 우리 자신을 비롯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준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잃었을 때에도 비극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연민이다. 하지만 사랑, 연민, 애정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만큼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이들로 인해 잃거나 버리거나 빼앗기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신뢰가 산산이 부서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이들 감정을 잃어간다.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기 싫은 마음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깊은 상처와 더러운 배신에도 우리를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사랑과 연민과 애정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서 음식이 새어버리는 것과 같다.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믿음이 배신 당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감정이 새어버린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이렇게 겉으로는 텅 비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감정이 영원히 사라지기란 불가능하다. 우리 영혼의 일부이자 우리 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결코 파괴될 수 없듯 우리의 참된 본질의 핵심 역시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저 안전을 위해 가면을 쓰고 숨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면을 씌우는지를 알아낸다면 치유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다.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을 도로 불러내는 것은 자기 완성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젊은 시절 나는 군수업체에서 무기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일했다. 우리는 공군 규정에 따른 전형적인 책상과 의자와 칸막이라는 좁은 공간을 공유했다. 때문에
긴 시간을 다닥다닥 붙어 지내야 했다. 당연히 사생활이라고는 있을 수 없었다. 전화통화 소리는 얇은 칸막이 벽을 넘어 사방으로 퍼졌기에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게 되었다. 직업적 선택과 데이트 방법에서부터 가족이나 개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상 서로에게 좋은 자가 되어줄 정도였다. 우리는 매주 여러 번 함께 점심을 먹었고 이따금씩 급료 수표를 현찰로 바꾸러 같이 가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대신해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료이자 이제 친구가 된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경험의 거울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상대는 식당에서 주문을 받던 웨이트리스일 수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계산해주던 점원일 수도 있다. 사실 그날 그와 마주친 여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다. 어디에서든 그런 일이 일어나며 패턴은 항상 똑같다. 그는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에 빠진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설명에 의지한다.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랑에 빠진다. 문제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남편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며 그 역시 아내와 아들을 더없이 사랑했다. 그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은 두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여인에 대한 그의 느낌은 너무도 강렬하며 불가해한 그 무엇이었다. 그날 우리들은 점심을 재빨리 먹고 주유소와 은행에 들른 다음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이 터졌다. 우리가 수표를 맡긴 창구에 아름다운 여직원이 근무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뱅킹이 생겨나기 한참 전의 일이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녀를 마음에서 떨칠 수도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그녀도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만약 그녀가 내 천생연분이면 어떡해? 급기야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은행 번호를 돌리더니 그 여직원을 찾아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그녀는 좋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커피숍에 있는 동안 그는 웨이트리스의 눈을 들여다봤고 그만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 친구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여인과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경력을 비롯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당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부디 이보다는 낮은 강도였기를 빈다. 파트너와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혹은 짝이 없으며 심지어 짝을 찾을 마음도 없는데 거리나 슈퍼나 공항을 걷다가 느닷없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찌르르 느낌이 오는 것이다. 이는 그저 친숙함이나 가능성의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곁에 가까이 서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고 심지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올 수도 있다. 나는 강연회에서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정직하다면 흥미롭게도 이러한 만남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결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다 분명 어떤 느낌을 느끼지만 둘 중 하나가 이를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벌어진다. 현실감을 잃고 의식이 변화한다. 눈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둘 다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다 큐사인이 떨어지기라도 한 양 합리적 정신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눈의 거북한 마주침을 깨트린다. 지나가는 차 소리나 인기척일 수도 있다. 바람에 길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가랑잎일 수도 있고 재채기 소리일 수도 있다. 심지어 길바닥에 붙은 껌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둘 중 하나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 순간은 끝나버린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순간이 생기는지를 안다면 말이다. 하지만 나의 친구가 그러했듯이 그 까닭을 모른다면 이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사실 이러한 만남은 세 번째 거울의 신비를 보여준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나 자기 정체성의 큰 부분을 타협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나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내면의 무엇인가가 사라진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동기가 끝나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종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살아남는 것은 모두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사례에 해당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연민이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저버리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괜히 입을 열었다가는 부모나 형제 자매나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기 십상이니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는 것을 배운다. 가족이 학대를 하더라도 저항하기보다는 굴복하고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인이 되면 전쟁 동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특별한 상황이라고 정당화하며 용인한다. 사람은 누구나 분쟁, 질병, 압도적 감정에 직면하면 자기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각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판하기보다는 잠재된 강력한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남기 위해 내어준 자신의 부분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빈 채로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공허를 채워줄 것을 항상 찾는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곁에 머무르고 싶어진다.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나의 내적 공허를 채워주고 내가 완전한 존재라는 느낌을 준다. 앞에서 말한 나의 친구나 다른 사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그 혹은 그녀에게 끌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믿기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를 타인에게 그토록 매혹시킨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며 그저 잠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잃어버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의 더 쉬운 가면을 벗기고 다시 우리 삶으로 불러낼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자질을 비추어 주던 사람에 대한 자석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은 사라진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들의 어떤 자질 때문이지 조건 반사 때문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세 번째 관계의 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느끼는 자석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끌림과 열정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다.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을 도로
되찾고 싶은 갈망이었던 것이다. 이를 명심하고서 나의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친구는 자신이 살면서 잃거나 버리거나 빼앗긴 본질을 다른 여성들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서도 그런 본질을 보았겠지만 그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너무도 많은 본질을 잃어버린 탓에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그 흔적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를 몰랐던 그는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만 그 느낌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함께 있을 때 너무도 좋았기에 각 만남이 행복을 위한 기회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다. 물론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가족을 버릴 거냐고 묻자 그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그였지만 가족을 잃게 될 위험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불가항력적인 느낌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이끌림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자.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 정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정 순간 자신의 부분을 교묘하게 버린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남은 부분에 대한 믿음에 몰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기도 전에 타협을 해버리며 실제로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군수업체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전략 방위 구상, 흔히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위해 백악관과 군대의 고위 관부들에게 비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열린 만찬회에서 나는 군대의 고위 간부와 우리 회사의 CEO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CEO는 권력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개인적 비용에 대해 물었다. 지금과 같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고위 간부는 군에서의 진급에 걸쳐 펜타곤에 입성하여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보기 드문 허심탄회한 대답에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체제에 내주어야 했지요. 진급할 때마다 나의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갔죠. 그러다 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깨닫고는 인생을 돌아보았지요.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내주어 남은 것이 별로 없더군요. 기업과 군대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죠. 나는 더없이 소중한 것들을 내주었어요.
아내와 자식과 친구와 건강을요. 그리고 대신 힘과 부와 권력을 얻었죠.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슬퍼하긴 했어도 지금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다. 똑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대부분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이리라. 첫눈에 불타는 사랑에 빠져든다면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뭔가 드물고도 소중한 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던 부분을 가진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상대방도 같은 이유로 당신에게 끌리는 경우가 잦다.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화를 나누어 보라. 눈맞춤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무 이야기라도 좋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사람에게서 내가 잃거나 버리거나 빼앗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서 내가 잃거나 버리거나 빼앗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거의 즉각 대답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이후 줄곧 곁에 있었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한 단어나 짧은 구절의 대답이 들리는 순간 그 의미를 몸이 저절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혹은 단순히 나 자신에게서 사라진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게서 인식한 것일 수도 있다. 순수한 삶이나 슈퍼마켓 복도를 걸어가는 우아한 동작이나 업무를 척척 처리하는 자신감이나 빛나는 활기 같은 것 말이다. 이러한 마주침은 겨우 몇 초간 지속되며 길어야 몇 분이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찰나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는 기회를 누린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으나 잠들어버린 그 무엇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상대방을 통해 얻는 것이다. 순간적인 만남에서 인식한 친숙함을 과감히 인정하는 이들은 상실의 거울을 매일이다시피 마주친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본질을 비추어주는 상대방을 통해 완전함을 느낀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성을 찾고 있으며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 성직자에서부터 선생님까지,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부모에서부터 아이까지
누구라도 그러한 느낌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통해 자기 안에서 간절히 찾던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믿는 자신이라는 가면을 쓴 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인간적이다. 다른 이들에 대한 느낌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없이 강력한 힘을 찾아낼 수 있다.